폭력은 저한테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학교 다니기가 무섭고 저를 괴롭혔던 애들은 학교 잘만 다니고 있고 사람들도 못 믿겠고 보복당할까봐 말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아 씨발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해. 앉아, 앞으로 와. 부산과 강릉 등 전국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천안에서도 동갑내기를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겠다며 인터넷에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가 지옥이 되어버린 현실.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난도 재미도 아닌 범죄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인터넷에 노출된 10대들은 과거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옅어졌습니다. SNS를 통해 공유되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접하는 폭력은 범죄 방식을 더 과격하게 만들어 그 잔혹성이 심해지는 경우가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처벌이라도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요즘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때렸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데 중간에 가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이 처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준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2012년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자 수가 32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 비율로는 언어폭력이 34.8%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어 집단 따돌림 16.9%, 신체폭행 12.2%, 스토킹 10.9%, 사이버 괴롭힘 10%, 성추행 성폭행 4.9%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부산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 여학생은 주먹에 맞고 발에 차이다 못해 철제 의자로 수차례 머리를 맞고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이 알려진 후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글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범에겐 관대한 법 자체가 문제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시각으로는 청소년 폭력 범죄를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행해지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태도를 저는 지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친구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눈 감고 방관했을 때 다음의 피해자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고, 학교 자체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폭력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촛불광장에서 청소년들의 자유 발언은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청소년은 결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확인한 공간이었습니다.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청소년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머리를 함께 맞대어 권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지, 진정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